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좌파 국정원 무력화로 체제전복 꿈꾸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첩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청주 간첩단 사건은 현재 1심 재판만 1년 7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지연 전술 탓입니다. 그 사이 구속됐던 일당 3명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자유민주를 파괴하려는 이들 세력이 핵심 안보기관 앞에서 최근 시위를 하고 재판 제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들 좌파 세력의 진한 행적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통진당의 전신이었던 민노당 간부가 북한 간첩을 하다 붙잡히자 민노당원들이 국정원 앞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 중 한 사람이 다음날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서울 시내 6곳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뒤 국가정보원 앞에 집결했던 이석기 석방 시위의 주도 세력은 민노총 건설 노조였다고 합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유사시 국가기관 시설 타격 등 내란 선동 혐의로 소환된 바 있었습니다. 건설 노조를 장악한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의 지시로 노조원 최소 2,000명과 차량 500대가 이 시위에 동원됐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강성 주체 사상파 운동권 그룹입니다. 시위대는 국정원 길목에 이 시위 사진 대형 입간판을 세웠고 국정원 입구 앞에는 우리의 힘으로 강문은 열린다 등의 현수막이 걸린 크레인도 여러 대 설치해서 반항을 한 바 있습니다. 친북 세력이 노조에 침투한 뒤 국가를 지키는 핵심 안보기관을 포위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북한 추종 세력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이용해 바로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것입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저서 한 중앙정보부 분석관의 삶에서 김정일은 안기부를 고사시키지 않고는 적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고 아들 김정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간첩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적국은 물론 우방국과도 대화하면서도 정보기관이 치열하게 스파이 전쟁을 치릅니다. 간첩 청국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이후 국정원법이 재개정돼야 합니다.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지만 국정원은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관련된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는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하나 종전과 비교해서 절름발이나 다름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공수사는 관련 정보 수집과 분리될 수 없고 주요 간첩 관련자들이 해외를 거점으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는 상황에서 해외 첩보망을 갖고 있는 해당국 정보기관과 협조가 가능한 국정원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재개정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대공수사권과 관련한 국정원법 재개정 문제가 내년 4월 총선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곤 있지만은 전적으로 선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는 촛불 광풍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2017년 6월 정부 전 부처 산하단체는 물론 방송국까지 정치보복적 적폐청산 TF를 꾸린 바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에는 종북 성향의 정해구를 TF 위원장으로 지명해 전직원장 4명, 간부 40여 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북한 대남 전략의 최대 걸림돌인 국정원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3년 유예기간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오랜 시간 조성한 국제 네트워크 방전망 협조망을 보유하고 대북 정보망 과학정보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이지만 수사권이 없으면 간첩 색출은 불가합니다. 국정원은 어떠한 조직도 갖출 수 없는 특화된 대공수사 기능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조, 정보 제공도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국정원 내에서 부서가 다르면 여기서도 협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생 치안이 최우선 목표인 경찰에다 이 중요한 기능을 맡겨 결과적으로 국정원도 경찰도 양쪽 기능을 다 망하게 죽수자는 것이 요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좌파 세력은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약화시켜 김씨 체제에 편입되는 통일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유경 의원이 국정원의 신원 조사를 사찰이라고 폄하하며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입법 토론을 마련하는 등 나라를 국가의 전망을 망치는 전입 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2호 보안법 업무 규정 제36조 등에 의거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포괄 위임 금지에 되지 않으며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변호사와 교수들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사찰의 근거가 된다는 불합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명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작 임무 수행자의 충성심, 신뢰성,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모든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방법은 나라마다 독특한 전통과 안보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나라마다 안고 있는 안보 위협, 성질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1939년 제정한 해치법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법과 1966년 연방법을 토대로 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신원 조사를 해왔습니다. 연방법률은 공무원 임명 예정자의 연령, 건강, 성격, 지식 및 능력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는 딱 한 문장이 근거입니다. 국정원 신원조사와 관련된 규정과 규칙의 근거가 되는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직무, 국가 기밀, 국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한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은 안 한다. 이와 같다. 이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국가 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즉 보안 업무가 국정원의 직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 보안 업무이고 인원 보안 업무의 핵심은 신원조사라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미국의 공직자 신원조사 근거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미국은 9.12 테러 이후 2004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돼 보안 업무가 획기적으로 강화됐지만 신원조사 근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부와 경찰의 신원조사 상담보험을 위임하고 있던 미국 역시 많은 부분을 각 부처에 위임하되 핵심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고 정보 수사기관인 FBI가 맡고 있습니다. 독일은
헌법 보청과 BND라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원 조사를 토대로 각 부처 인사부처에서 최종 임명 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원조사 결과 통보가 각 부처의 공무원 임명 여부에 전혀 구속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원조사가 사찰이 나는 편화를 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찰이라는 용어는 부정적 이미지를 정당한 국가 업무에 덮어 씌우는 공산당 용어 혼란 전술의 하나일 뿐입니다. 좌파 주도 세력은 국정원을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로 만들어 국가를 정복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검경 협조로 절대적으로 쳐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